토니그룹 본사에서 IT 및 보안 업무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ISMSP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삼이라고 합니다. 자, 이틀 전에 제가 김도영 국장님으로부터 이제 희망 나눔 강연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기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큰 무대에 설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고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친한 동생들에게 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제 천원교회에 제 사촌 동생이 좀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신 김동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물어본다인데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입니다. 뭐 말 그대로 모르는 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딱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뭐 굳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런 결과물을 찾고 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강연 시작에 앞서 잠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노래는 이제 이승환님의 이제 물어본다라는 노래인데요. 제 인생 철학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도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계속 무한반복 들으면서 왔습니다. 특히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런 나이어 왔는지 물어본다는 구절은 저에게 항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물음을 통해 저에게 옳은 결정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10분짜리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2분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풀 버전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만듭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상 속에서 삶은 더 건강하며 희망을 찾아가는 순간순간 사람들과의 공간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통일그룹이 공생, 공영, 공의의 인류 공동체 비전을 실현합니다. 피스 파이오니어 통일그룹. 통일그룹의 시작은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방기계 한 대 작은 출발이었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진출에 성장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보통의 기업과는 달리 통일그룹은 나홀로 독점 기술을 통해 성장하기보다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철학으로 기술 평준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인류의 공생과 공영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과 자본을 평준화해 지구촌 모두가 행복하자는 철학을 가진 기업. 통일그룹은 관광, 레저, 푸드, 헬스케어, 기계, 자동차, 건설 및 석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철학을 실천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그룹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뭐 재단, 통일재단, 유지재단, 통일그룹 다 같은 말이고요. 저희가 정식 법인명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고요. 대회에서는 통일그룹으로 좀 불리우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만물복귀와 섭리기관 지원이고요. 설립일은 63년 10월 4일이고 주요 업무는 부동산 관리, 계열사 관리, 섭리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계열사가 있고요. 연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고요. 재계서열 한 200위 정도 되고 직원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시죠. 1조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주요 계열사로는 용평, 1화, 세계일보, 일신성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IT 입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화 시절 꿈은 좀 IT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저도 98학번이었는데 저희 같은 친구들이 성화 친구들이 선문대를 진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선문대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신학대로 진학을 했고요. 또 진학을 했던 이유가 이제 IMF 때 아버지께서 좀 실직을 하셔가지고 또 신학대를 가면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신학대 진학을 했습니다. 뭐 대학생활도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죠. 제가 이제 6학기까지 군대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6학기 초에 군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신학대 선배님 한 분이 저희 휴가를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공군 가셨는데 파란색 제복에 반짝 구두를 신고 오셔가지고 멋지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등나무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석양이 지는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에서 배드민턴 치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애들이 저요 그러면서 공군에 다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그때 등나무에 있던 6명이 전부 다 공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공군 지원해서 진해 훈련 받으러 갔죠.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딱 있어 보니까 이게 배드민턴 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훈련 잘 받고 거기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봐야 배드민턴 치려면 청주 공군사관학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5%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공군에서는 자진 귀향이라고 해서 내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전화카드 2만 원 썼거든요. 2만 원 썼는데 좀 그걸 무색하게 학교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3개월 있다가 대신에 육군 입대했습니다. 육군으로 입대를 했고요. 이제 군대 이제 말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이거 이제 5학기까지 하고 3학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진로를? IT 쪽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보는 건 또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 뭐 후배 친구들 수소문을 해가지고 신학대 베이스에서 IT 쪽으로 넘어간 선배님인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구리에 계시는 95학번 선배님이 신학대 다니시다가 컴퓨터 관련으로 전과하셔가지고 졸업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잘 모르는데 연락처를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통화해가지고 선배님 제가 가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구리로 갔습니다. 구리를 가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전 IT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이 쉽지 않을 건데 얘기하시면서 처음 해주신 얘기가 너 복학 3개월 남았으니까 컴퓨터 학원이라도 좀 다녀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오전에 알바하고 오후에는 종로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 C 언어를 좀 배웠습니다. 뭐 주경야독 했죠. 그래서 하면서 배웠는데 배우고 이제 복학하고 이제 제가 복수 전공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3개월 배웠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아산에 이제 컴퓨터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2주일 정도 제가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신학과로 다시 갔어요. 조교 누나한테 가서 누나 저 그냥 복수 전공 포기하겠습니다. 저 이거 못 하겠네요. 너 복수 전공 해야 돼. 너 신학대 졸업하려면 한 학기 더 해야 돼. 왜요? 딱 그러니까 너 신학과 과목 듣기 싫다고 토익 1, 2, 3, 일본어 1, 2 이런 것만 다 들었잖아. 전공이 너무 부족해 너 지금 제 시간에 졸업하려면 복수 전공 3학기 동안 컴퓨터 복수 전공 그거 듣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거 한 학기를 더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제 각고의 노력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나머지 공부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랩에도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3학기 만에 좀 복수 전공을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3학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베이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선문대학교에 비트 컴퓨터라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는데 1년 동안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집회를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고 뭐 친구 결혼식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만 있었어요. 365일 내내.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이따 했던 이 IT 입문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서버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관리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제가 근데 주력으로 하는 제 업무의 60%는 거의 컨설팅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맛집 가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데 구경 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5개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통 코로나 전에는 한 2-3달 정도가 거의 1년에 그 출장 일정이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고 제가 그 섭리 기관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신도 관리 시스템 제가 개발 초창기 때 PM으로 참여해서 8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 세계본부 쪽에서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서 지금 현재 시스템 안정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 하고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하나 업무에 대해서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Under the lovely sky, I'm gonna be with you, and no one's gonna be around. If you think that you won't fall, well, just wait till the sun goes down. Underneath the starlight, there's a magical feeling so right. It will steal your heart tonight. You can try to resist, try to hide from my kiss, but you know that you can't fight the moonlight deep in the dark. You'll surrender your heart, but you know that you can't fight the moonlight. No, you can't fight it. It's gonna get to your heart. There's no escape from love. Once the gentle breeze weaves its spell upon your heart, no matter what you think, it won't be too long till you're in my arms. Underneath the starlight, we'll be lost in the rhythm so right. Feel it steal your heart tonight. You can try to resist,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계열사 가서 많이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인생의 최대 시련과 극복을 했던 상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돈 문제도 있었고요. 뭐 부모님 건강 문제, 애들 뭐 교육 문제 여기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건강검진 후에 와이프가 암 진단 받았던 시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인생에 살면서 제일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는 말이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이 말 왜 그러냐면 와이프가 뭐 해외여행 가고 싶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가자. 내가 나중에라는 말로 넘어갔었는데요.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아 이거 나중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조기에 발견에 대해서 항암 치료 없이 지금 잘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 봤을 때 좀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제 인생은 와이프 암 진단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나중에라는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형편되는 대로 여행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이게 그 일적으로도 좀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업무할 때도 이제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걸 이제 습관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뭐 이제 약속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도움 빌딩에 출근을 할 때 그 저희 신학대 선배님이에요. 근데 제가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점심 먹을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 이제 형사 밥 한번 먹자 나중에.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시죠. 근데 그 선배님이랑 나중에를 한 10번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번째 할 때 또 나중에 선배님 10번째인데 오늘은 그냥 식사하시죠. 바로 그래서 식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기 이청훈님 형님이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꿈을 향한 도전을 했는데 제가 이제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방대한 내용이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이 뭐냐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ISMS라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그래서 ISMS랑 ISMSP가 있는데 ISMS는 그 일반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ISMSP는 여기다 이게 P가 프라이버시예요. 그 개인정보까지 커버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번 회사니까 전년도 기준 온라인 매출이 100억 이상이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인데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다. 그리고 대학인데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이다. 그리고 KT나 SKT 같은 ISP 업체, 그리고 IDC,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850개 회사 정도가 이 인증을 받고 있고요. 한 번 받으면 매년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박민선 대표님이 운영하는 여기 상점이 있잖아요. 스마트스토어에 2021년도에 100억 매출을 찍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자동으로 인증 대상이 부여가 됩니다. 인증 안 받으시면 2022년부터 매년 3천만 원씩 내셔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ISMSP 인증을 누가 할까 하는 건 이제 K사에서 심사원을 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1년에 100명 이내로 좀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은 보안 업무 경력이 6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기, 실무교육, 실기를 통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핏이 좀 많이 있어요. 저랑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시 출근, 5시 퇴근이거든요. 심사원은. 그리고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다는 말은 3년마다 자격증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사 참여하고 필수 교육만 잘 받으면 내가 뭐 70, 80 먹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ISMS 인증을 받는 회사들은 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인증을 받는 것 자체는 CISO라는 치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피서거든요. 최고 정보
정보 보호 책임자라는 임원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소에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영업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IT 쪽에서 제일 전도 유망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기술사라든가 감리사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내가 감리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영업력이 좀 필요합니다. 일을 누가 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대학 수강 신청하듯이 키사에 ISMS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 한 3달 정도 후에까지의 뭐 전주, 제주, 부산, 대구, 서울, 뭐 서울 강남구에서 며칠 5일짜리, 7일짜리, 2주일짜리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도전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룹 쪽에서 10년 넘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도 좀 빠지고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또 노후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전문 지식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제가 또 물어보기는 제가 또 선수잖아요. 뭐 구글도 물어보고 다음도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뭐 많이 물어봤죠. 내린 결론이 이제 ISMSP 인증사원 이걸 해야겠구나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뽑고 매년 100명을 못 넘겨요. 못 넘기기 때문에 보안 쪽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제일 선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 많이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시험 봤을 때도 2020년도에 2,0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그 한 70명 정도 합격했으니까요. 한 합격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회 시험 2019년도에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야, 이걸로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2회 시험 때는 제가 사생경을단을 해야겠다. 이런 시험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무식하게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나 문제집 다 샀고요. 문제집은 한 3-4권씩 샀을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문제집을 제가 스캔했어요. 스캔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출력해서 다 그냥 버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풀었습니다. 풀고 뭐 오프라인 강의 또 유료 스터디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사 갔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정말 이거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 집안의 미래다 이거.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말하면. 설득을 했어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양해를 구해줘가지고 이사 시기를 미루고 그리고 여름 휴가 반납하고 주말 없이 계속 9개월 정도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도 좀 좋아가지고 저희가 70명 안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좀 합격을 했고요.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하게 되니까 여러 기회가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험 합격을 하면서 아예 이슴스피라는 그 심사원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입회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책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공동저자로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문제집이. 그래서 베스트셀러인데 그 연말에는 좀 소소하지만 작게나마 좀 인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계획으로는 좀 시소에 좀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건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심사로.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제가 킵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사 제주도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신청이 됐는데 신청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심사원은 10시 출근 5시 퇴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6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에는 하루는 성산일 출분 가고 하루는 송악산 가고 하루는 천지연 폭포 가고 5시에 끝나니까 5시 끝나면 올레시장 동문시장 가서 회거리 사서 먹고 맛집 가고 근데 혼자 노니까 심심하잖아요.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제 와이프한테는 제가 사우디에 제가 5일머니 벌러 가는 심정이다. 내가 같이 못 가서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죠. 그래서 친구들 와서 시간 되는 친구들 하루 이틀씩 와서 같이 여행하고 같이 맛집 가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좀 전라도 쪽에 심사를 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심사를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너무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좀 여러분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을 좀 구체화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그 물음에 대한 깨달음과 답을 얻어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에 있는 천원 청년교회가 그런 교두보가 되길 바라고요. 선배로서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